내년 시즌에 있을 대표팀 국제대회 일정이 이제 나왔습니다. 자, 국제대회를 이제 치른다고 하면은 걱정부터 돼요. 네, 좀 그렇습니다. 네, 지금 어떤 일정이 나와 있죠? 네, 이제 여자부 발리볼 네이션스 리그 VNL이 이제 네. 다음 시즌 일정이 나왔는데요. 뭐 이제 배구 팬들은 다 아시겠지만 좀 설명 간단하게 드리면 그 전에 이제 남자부 월드리그 그리고 여자부 그랑프리라는 대회를 2018년에 재편해서 출범한 리그이고요. 이게 세계 최정상 16개 나라가 출전했는데 다음 시즌부터는 이제 18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은 2개 그룹으로 이제 동시에 경기를 진행했는데 이제 3개 그룹으로 3주차 그리고 3개 그룹이 동시에 경기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내년 6월 4일부터 8일까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이탈리아, 독일, 브라질, 체코, 미국 이렇게 4경기를 치르고요. 6월 18일부터 22일까지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브라질, 도미니카 공화국, 튀르키예, 벨기에, 캐나다를 상대합니다. 그리고 예선 마지막 3주차는 일본에서 하는데요. 브라질과 프랑스, 폴란드, 불가리아, 일본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일정이 상당히 빡빡하고요. 네. 이거 세계 여행도 이렇게 다니면 피곤할 정도로 그렇죠. 남미, 유럽 그리고 다시 마지막에 아시아로 돌아오는 우리로서는 사실 좀 가장 안 좋은 일정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남자 대회는 어떤가요? 네, 남자는 내년에 세계 선수권이 있습니다. 여자 대표팀은 아쉽게도 좀 출전권을 따지 못했고요. 남자부 같은 경우에는 챌린지컵 3위에 그쳐서 VNL은 나가지 못하게 됐는데 정말 우리가 행운이 따랐어요. 그 세계 선수권 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 선수권들 성적과 그렇죠. 세계 랭킹으로 출전권을 주는데 세계 랭킹으로 15팀에게 출전권을 주는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세계 랭킹 28위여서 출전권을 따낼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내년 9월에 열리고요. 우리가 첫 경기는 파리올림픽 챔피언인 프랑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르헨티나 그리고 세 번째 핀란드와 대결하는데요. 재밌는 점이 이 나라들이 우리나라 지금 V리그 감독들의 나라들입니다. 그렇네요. 그 필립 블랑 감독, 현대캐피탈 감독이 프랑스 출신이고요. KB 감독 대행인 지금 마틴 블랑코가 아르헨티나 출신, 그리고 토미 틸리카이는 대한항공 감독이 핀란드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독님들이 좀 우리한테 정보를 그러니까요.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연합 체제로 어떻게 좀 감독 좀. 일단 근데 세계 선수권대회 전패할 가능성이 그러니까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도 걱정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물론 지금까지 그리고 현재 전력이 썩 좋지 않은 거는 다 알고 있죠. 네, 그리고 일단 김 기자가 또 아까 딱 턱걸이 정말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여자 배구 대표팀하고 달리 남자 배구 대표팀 우리나라 경우는 국제대회 경기를 치른 그 횟수가 적기 때문에 랭킹 포인트가 떨어질 일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네,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여자 배구 대표팀은 물론 제가 언급을 좀 따로 하겠습니다만은 여자 배구 대표팀은 VNL 성적이 그동안 너무 안 좋아서 랭킹 포인트가 계속 까먹은 건데 남자 배구 대표팀은 되려 그런 VNL을 계속 못 나가다 보니까 경기 치를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경기를 치러야 뭐 떨어지든가 올라가든가 할 텐데 아예 그러다 보니까 랭킹 포인트의 변화가 별로 없다 보니 또 이런 정말 좋은 기회가 온 거예요. 그리고 세계 선수권대회가 이번에 좀 의미가 있는 게 아시아 지역에서 일본을 제외하고 첫으로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게 돼요. 그건 FIVB에서 아시아 지역에다가 이걸 개최 장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확정은 아마 안 됐습니다만은 그 FIVB 클럽 챔피언십 여자부가 아마 내년에 한국에서 열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FIVB에서 지역 안배를 해주는 건데 저는 좀 아쉬웠던 부분이 세계선수권대회가 물론 필리핀이나 나라를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한국이 이런 좀 FIVB 대회를 좀 유치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걸 아쉬움이 좀 들고요. 여튼 그래도 되게 오랜만에 또 이 남자 대표팀이 세계 선수권대회 나가는데 저는 이 조 편성 발표한 거 보고 왜 프랑스를 만나나. 프랑스가 이 해외 배구를 자주 보시는 팬들도 꽤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파리 올림픽 때도 봤는데 물론 김 기자 직접 저는 현장에서 봤는데 저는 프랑스가 이 토너먼트에 너무 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화려한 그런 스타일은 좀 아닌 것 같았어요. 저는 오히려 이번 파리 대회보다 프랑스 남자 배구 대표팀 같은 경우는 이제 전 도쿄 대회 때를 정말 되게 잘한다고 봤는데 이번에 프랑스 대회는 마지막에 그 막 토너먼트 올라가서
밀리는 경기를 잡아낸 거 보고 아, 이 팀이 이래서 메달을 따는구나. 네. 준결승과 결승에서 다 역전승을 거뒀었죠. 야, 단기전에 강하군요. 네. 그래도 우리가 뭐 해볼 만한 팀을 역시 또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굳이 찾자면 역시 핀란드인데요. 핀란드가 이제 세계 랭킹 23위입니다. 이제 우리보다 차이가 얼마 안 나죠. 5계단이 높고요. 사실 유럽에서도 상위권이라고 할 수 있는 팀은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 대표팀이 좀 잘 준비를 해서 정말 1승을 목표로 우리 영화 1승처럼 그렇죠. 영화 1승 달성했잖아요. 네. 우리도 1승 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좀 국제 뉴스 전달해 드리면서 여자 배구도 물론이고 남자 배구 역시 좀 승리 소식을 전했으면 좋겠다. 나중에 이 국제 경쟁력 관해 가지고는 좀 길게 한번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네. 같아요. 한때는 뭐 이렇게 이 표현이 좀 정확할지 모르겠지만 남부럽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어느 정도는. 아, 그렇죠. 2000년대 초반까지는 그런 게 있었죠. 네. 남녀부 모두 뭐 세계 8강 정도는 충분히 들 수 있는 항상 전력이었었죠. 예, 근데 이제 급격하게 뭐 이제 세대 교체 실패다 뭐 이런 얘기 있지만 근데 사실 그게 의미가 있는 얘기가 같진 않아요. 왜 결국에는 뭐 그러면 결국에는 외인 하나로 뒤바뀌는 국내 배구 실증과 뭐가 다르나 많이 이런 얘기가 같아서 이 이야기는 다음번에 류 기자님, 오영 기자 뭐 다 같이 좀 모셔서 한번 좀 길게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배구계 소식들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내 맘대로 MVP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선수들의 활약을 짚어보면서 내 맘대로 2주의 선수를 뽑아보는 내 맘대로 MVP 시간입니다. 두 기자분께서는 어떤 선수를 2주의 MVP로 뽑아오셨을까요? 자, 어떤 분부터 먼저 말씀하시겠어요? 저는 먼저 하셔야죠. 네. 남자부만 뽑았습니다. 네. 저는 레오 뽑겠습니다. 물론 레오 얘기가 계속 오늘 나왔는데 네. 저는 뭐 지금 현 V리그에서 레오를 대적할 만한 지금 선수가 딱히 눈에 띄지 않는다고 봐요. 네. 역시나 always 레오. 역시 네. 다치지도 않아요, 레오 선수. 명불허전이다. 네. 그리고 지금 현대캐피탈의 불란 감독이 쓰는 그런 이 로테이션이 조금 뭐 안 맞을 수도 있다고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그 팀이 이제 레오가 아웃사이드 히트로 들어가고 그 한 자리가 정광인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정광인이 들어가 더 밸런스가 맞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도 있는데 그 자리에 허수봉 선수가 또 들어가거나 아니면 아포짓을 아예 허수봉이 들어가거나 네. 왜냐면 레오 선수는 아포짓으로 돌리면 이 경기 폼이 떨어진다는 게 이미 입증이 됐기 때문에 OK 저축은행 시절 때부터 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쓰긴 하는데 어쨌든 성적이 잘 나오는 비교는 물론 저도 고민했어요. 허수봉 선수를 할까 아니면 레오를 할까 하다가 이게 그렇죠. 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네. 먼저냐인데 네. 예. 레오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레오 뭐 누가 이기현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레오 김자- 선수가 지난 시즌보다 네. 더 리시브를 맞아요. 많이 받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도 전혀 경기력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 점이 더 놀라웠습니다, 사실. 야, 이게 주인에 따라서 칼도 다르게 쓰인다는데 레오가 또 얼마나 오케이는 배가 아플까? 네. 예, 라는 생각이 아니 드네요. 그뭐 감독 오기노 감독이 선택한 거니까. 예, 팬들 저는 이제 팬들이 배가 아플까? 팬들과 구단 입장에서는 네. 좀 그렇겠죠. 네, 네. 속쓰리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김효경 기자가 뽑아온 내 맘대로 MVP는 어떤 선수인가요? 네, 저희 이제 가성비 이야기할 때 이 선수 이름이 언급됐었는데 이제는 MVP급입니다. 오. 강소희 선수. 드디어. 네. 네, 제가 그때 강소희 선수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네네. 않습니까? 정말 이제 원래 모습을 좀 찾았습니다. 최근에 이제 도로공사 사실 성적은 좋지 않죠. 올 시즌 현재까지 3승이고 다 GS 칼텍스 상대로 거둔 승리인데 그렇죠. 그게 좀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네. 하지만 강소희 선수의 경기력만 보면 사실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경기당 득점, 서브, 블로킹은 오히려 지난 시즌보다 더 좋고요. 초반 부진을 이제 거의 좀 완전히 벗어난 것 같아요. 네. 11일 이제 GS 칼텍스전 올 시즌 이제 여자부 최장 경기였는데요. 3대2 승리 이번에 강소희 선수가 이끌었어요. 사실 GS 칼텍스가 이제 부상이었던 실바 선수가 이 경기에서 복귀를 해서 네. 40점을 넘게 올렸거든요. 그런데 니콜로바와 강소희가 55점을 합작하면서 시즌 3승 획득에 힘을 실었습니다. 사실 뭐 강소희 선수 FA로 옮기면서 이제 뭐 최고 연봉 8억 원을 받게 됐잖아요. 이제는 좀 그 몸값에 맞는 활약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봤을 때 문제는 그 강소희 선수가 예를 들어서 흥국생명이나 현대건설 전에도 이런 폼을 보여줘야. 그렇죠. 네, 왜냐면 거기서 만약에 또 이게 좀 저조하다 그러면 또 비난이 또 선수 개인에 대한 또 비난도 있을 것이고 그게 좀 마음에 좀 아파요 저도.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 오늘 이제 두 선수를 뽑아 오셨지만 혹시 뭐 아너러블 멘션이라고 하잖아요. 그
이 선수 할까 말까 했더니 아까 허수봉 선수처럼. 네. 예, 또 누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 모마 선수를 모마? 생각해봤어요. 뭐 오늘 경기도 있긴 하고 그래서 좀 빼긴 했는데 이 모마 선수가 사실 흥국생명과 2라운드 경기에서 이제 0득점을 하고 교체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팬들 사이에서 이게 케미스트리의 문제냐, 좀 몸의 문제냐, 뭐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어쨌든 계속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어쨌든 현대건설이 좀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모마 선수가 결국 자기 몫을 해야 하고 모마 선수가 실제로 지금 그 역할을 해주고 있다. 네. 그래서 한국생명을 열심히 쫓아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 기자님도 혹시 뭐 허수봉 선수 말고 또 있으셨어요? 저는 일단 둘만 생각했어요. 둘만? 네. 둘 중에? 네. 근데 충분히 수긍이 갑니다. 알겠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 무대 스포츠 플러스 인터넷 없이